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제가 웃음이 터진 게 마이크가 들어왔는데 시작됐구나. 몰라갖고. 네, 존재감을 벌써부터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뉴스엔진의 자랑스러운 정정당당 김종영. 네, 김종영 전 최고위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100분 토론 대박 이런 댓글 계속 올라와요. 예, 100분 토론 보셨어요? 네. 예. 어쨌든 보면은 MBC는 상당히 이렇게 진보 성향의 언론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 100분 토론에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보수 진영에서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어쨌든 우리도 가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잘못한 것은 또 열심히 거기서 누군가 비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또 멋있었다. 너무 아유, 잘하셨다. 맞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코블리님께서 종혁 클루니님 응원해요. 여기 해외인데 저녁마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제 홍장원님 증언 보는데 열불나 혼났어요. 그 열불 뉴스엔진에서 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사진 기사가 뜨고 있는데 내용이 아직까지 뜨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확인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아서 내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여기 특임 전도사가 지금 계속 체포가 됐어요. 2명 정도 체포됐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특임 전도사 2분이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네. 전도사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렇죠. 특임 전도사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러니까 듣도 특수한 보지도 임무를 못했어요. 가진 전도사라는데 네. 전도사라는 게 어떤 일반 일반인들을 전도를 해서 신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사의 역할인데 그 네. 외에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특임이라는 걸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구속된 분 중에서 한 분은 과거에 보니까 또 지난번에 제일사랑교회에 폭력 사태가 있었을 때 네. 그 철거와 관련해서 그때도 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전력이 있던 그렇더라고요.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에 이어서 이번에 또 그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폭력을 교사하거나 또 권장하거나 이런 혐의로 한 분이 더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어디 언론 뉴시스 여기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침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 기사 같이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 그 기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런 게 다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기사가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 목사께서 30년 전에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서 본인 아들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본인의 첫째 아들이니까. 아들을 죽었는데 시신을 안매장했대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좌파 성향의 매체하고 2023년 5월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다 몰랐는데 지금 이제 다시 전 목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회상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일 여기까지는 수 있죠. 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느냐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가 기도 전까지는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너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애가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라는 게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 자기 자식을. 예, 그러고 나서 애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병원을 데리고 가죠?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긴 예, 갑자기 하죠. 울던 애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걔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애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으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네. 의사가 신고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전 목사가 설명하시기를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뭐 당연하겠죠. 그쵸.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뭐 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하니까 애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만 교회 안수 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이건 또 얘기를 이상하죠? 하면서 교회 안수 집사가 경찰이에요. 예, 그 경찰이 안수 집사인 경찰이 이 전 목사에게 네. 아들의 시신을 안 매장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신고는 안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왜냐면 어떤 애가 죽었는데 의사는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죽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 사인이 분명하면 예를 들면 의사가 보기에 이 어린 애가 네. 무슨 병이라든가 뭐 어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숨졌다면 그건 그렇죠. 사인이 있어서 예, 죽은 그 거는 분명히 이제 그럴 의사가 수 있죠. 확인해 줄 텐데 그게 네.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했던 야. 걸 텐데 너무 무섭다. 이 신고를 안 한 걸로 안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묻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 목사 말씀은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네요. 근데 야. 이거 지금 제가 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번 이거 떠올라 있길래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전 목사님이 뭐 어디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확인을 좀 기사를 보도 같이 공유를 좀 알려드립니다.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하네요. 일단은 이분이 이런 분이 목회해도 되나라는 생각하게 돼요. 이 너무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생각과 행동과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네. 아우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소름 돋으셨다고 막.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근데 30년 전이니까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건 맞죠. 네, 공소시효 맞죠. 지났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네. 가족의 문제니까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 알 수는 없어서 그거를 뭐 우리가 예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 아이가 뭐 이 생명을 걷어가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애가 이야. 이상하게 돼서 병원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등에 업혀서 죽었다라는 말이나 네. 의사가 만약에 명백한 사인이 있으면 그걸 분명히 그냥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줄 텐데 그게 네. 안 되고 그런 게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럼 뭔가 사인이 좀 뭐 있으니까 뭔가 좀 미심쩍다 싶어서 그렇죠. 신고를 했을 텐데 네. 그것을 또 안수 집사라는 경찰이 그냥 야산에 묻어라. 내가 이 신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이건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글을 주시는 거 보면 정강은 목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 사태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씩 둘씩 셋씩 이분의 행적, 이분의
좀 그릇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적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 이런 뭐 공식적인 행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잖아요. 정확한 수사 다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 내용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네. 매우 충격적인. 뭐 네. 전 목사님이 뭐 어디 그 목회를 하면서 뭐 하나님 나와 뭐 내가 나한테 맞아볼래인가 뭐 그런 막말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빤스 목사 얘기하시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빤스 목사 몰라요. 이게 이게 무슨 뭐냐면 이분이 이 성도가 내 성도인지 정말 가려보기 위해서는 빤스를 내려라 했을 때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빤스 목사라고 신도한테? 불려요. 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빤스 목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진짜 글쎄요 언행이 이거 목사라는 이름 붙이기 너무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싫네요. 우리가 결정할 건 네. 아니고 이거 참 그거는 쉽지 뭐 않다. 우리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완전한 공인이잖아요. 네, 네. 전한길 씨도 이제 완전한 공인이 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이 됐으면 공인으로서의 그 검증을 받을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야, 그건 대단하네요. 근데 참. 그래서 진짜 좀 이번에 어쨌든 뭐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니 뭐 본인의 입장 표명 정확하게 하시고 또 지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배후 인지 조사가 경찰에서는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2024년이 25년이니까 30년 전이면 95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맞나요? 85년이구나. 85년인가요? 네, 85년. 아니지, 95년이네. 아, 이제 계산도 잘 못하겠네. 95년, 저는 2005년, 숫자 나오면 무조건 2025년. 네네 맞아요. 숫자 나왔다면 약해진다. 95년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그 뭐랄까 사회가 어느 정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 텐데. 제도가 좋을 때죠. 네, 네, 의사가 하여튼 뭐 네. 그만하죠. 이건 뭐 네. 너무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서. 아침부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신 것 예,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